상처야 이거.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진행했고요. 오늘 하나만 더 하면 돼. 등비수열의 합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얘들아, 그 내가 저번에 줬던 개념 노트 꼭 가지고 다녀. 평소에도. 저번 시간에 이거 몇 번까지 했죠, 우리? 10번. 10번 넘었죠? 우리 19번, 20번까지 했었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이해가 하도록 할 건데. 아, 좋아. 여기 분필도 되게 다양하게 있네. 좋아.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등기세열부터 정리해보자. 부드러워. 말도 좀 혼자. 쌤 여기 빼서요. 개 좋아. 여기를 이제.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저번 시간에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일반한 공식을 써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자, 등비수열을 이제 A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AN이라는 걸 어떻게 정했죠? 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라고 하는 녀석이 몇 번만큼 곱해진 건지 확인해서 만들었죠. 맞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이제 A1이라는 걸 당연히 뭐라고 정했어? 우리가 첫 항이라고 정했고요. 자, 그 다음 R이라고 하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공비. 공비라고 했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았었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자, 3 곱하기 2에 자, 3n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공비를 찾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자, 밑에 있는 2에다가 n 앞에 있는 세제곱까지 해서 이게 공비인 거야. 이해되니? 문제에서 단순하게 저렇게 일반항 주고 공비 찾으라고 하면 저 세제곱까지가 공비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3 곱하기 자, 2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8 n제곱에다가 자, 내가 마이너스 1제곱은 무슨 수라고 했어? 역수라고 했잖아. 그치? 역수 하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결국 거듭제곱하는 건 뭐밖에 없어? 8이라는 것만 거듭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n 앞에 있는 개수까지 거듭제곱해야 이걸 공비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예를 들면 우리 등차수열에서도 자, 내가 3n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얘가 뭐였어? 얘가 뭐였어? 공차였잖아. 그치? 맞니? 그럼 내가 여기다가 3에다가 자, 4n 그리고 마이너스 4를 했어. 그럼 그래도 3이 공차야? 아니죠. 3 곱하기 4가 공차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해되니? 진행이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 진행했었고 얘가 칠판이 부드러워. 진짜. 이게 써본 방은 많아. 큼지막하게 쓰기 좋네. 블랙도 바꿔요. 돈이 없어요. 그 우리 바닥보면 알잖아. 토이 블럭. 바꿀 돈이 없어. 토이 블럭.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했던 건 뭐야? 등차 중앙이었잖아. 그치? 근데 등차 중앙은 솔직히 어려운 건 없었죠. 그쵸? 등차 수열에 비해서 간단했잖아. 그냥 양쪽의 곱이 가운데 거에 제곱하고 똑같다. 이 정도였죠. 그쵸?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요. 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는 등비수열의 합의는 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SN이라고 나타낼 거야. 자, SN이라고 나타낼 거고 자, 이 녀석을 이제 뭐라고 정했죠? 첫 번째부터 자, n번째 항까지 더한 수열이다라고 정했잖아. 그치? 맞니? 자, 근데 이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도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평균값 곱하기 항의계수라는 합의 관계로 나타냈잖아. 그치? 맞아? 근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합의 관계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 왜? 등비수열 자체가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들을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의 성질이 섞이면서 그거는 평균값으로 할 수가 없어. 얘는 조금 정석대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렇게 증명할 거야. 자, 그럼 내가 얘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거니까 이거를 실제로 나열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뭐가 돼? a가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a하고 r이 되고요. 쭉쭉쭉 나열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a하고 r의 n-1제곱 자,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두 번째 줄에서 뭘 쓸 거냐면 똑같이 sn을 쓸 건데 이번에 그 sn에다가 r을 곱할 거야. 공비를 한번 곱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던 거에다가 r을 한 번씩 다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자, 첫 번째 여기다가 r 곱하니까 ar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오른쪽 대각선 아래다 쓸 거야. 이렇게 한 칸씩 밀려서. 괜찮아? 자, 그렇게 쓰다 보면은 뭐도 있어? a하고 r의 n-1제곱도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r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 a하고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 할 거냐면요. 뺄 겁니다. 이해되니?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요. 이렇게 돼요. 1하고 마이너스 r 그리고 곱하기 s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 두 번째 있는 거부터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것까지 다 소거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남아있는 항이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항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더 뺐으니까 마이너스 A하고 R의 N제곱 차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자, 그럼 이걸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SN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이렇게 정의할 거다라는 거야. 잘 봐. 자, 1 마이너스 R분의 자, 여기 A로 묶게 되면 여기 뭐가 돼? 1하고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공식 증명하는 거 가끔 수행평가를 할 때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근데 봐봐. 얘들아 보니까 1-R과 1-R N제곱 좀 거슬리죠 순서가. 그치? 그럼 분모분자에 뭐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순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또 다른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1분의 첫 번째 가로 열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당연히 우리 뭐 알아야 돼? 자, 이 SN을 공식으로 나타냈을 때 주어진 기호가 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지, 영아?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얘들아 A라는 건 무슨 항이야? 첫 항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R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공통된 비율 공, B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N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알고 가시는 게 좋은 건데요. N은 뭐냐면 항의 개수입니다. 알겠니? 항의 개수야. 알겠죠? 아, N이라는 건 항의 개수구나.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말로 떠드는 것보다 예시를 하나 드는 게 좀 더 보기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옆에, 여기다 써보자. 자, 내가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있다고 할게. 이해됐니? 자, 근데 내가 얘를 100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가 주어진 거야? A 주어졌고 공비, R 주어졌고 항의 개수도 주어졌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비 빼기, 숫자로 쓸게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가로 열고 공비에 몇 제곱 해야 돼? 10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뭐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100번째 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이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우리가 등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했던 게 뭐야? 사실은 평균값 곱하기 항의 개수니까 이 덧셈에 대한 규칙의 관계를 계속 너네가 해석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공식이 편할 수 있겠지만 점점 갈수록 제가 알려준 방법이 좀 더 효율을 좋았잖아. 그치? 근데 등비수열 합은요 그냥 공식 쓰세요. 알겠죠? 괜히 어줍지 않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식 쓰는 게 가장 편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등비수열의 합을 배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색깔도 많아. 너무 좋아.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선생님 전 여기다가 대입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기다가 대입하고 싶은데 고민할 거냐. 그치? 자, 그 기준은요 1보다 크거나 작을 때. 자, 얘는 자 1-R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얘는 공비가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얘는 공비가 어떨 때? 클 때 대입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어. 선생님 만약에 공비가 1이면 등비수열의 합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공식에다가 대입할 수는 없겠죠. 왜? 분모가 0이 되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공비가 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그냥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똑같은 항을 몇 개? 100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항이 3이야. 공비가 1이면 3 그럼 이거의 항은 그냥 3 몇이야? N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오셨어요? 근데 공비가 1인 건 사실상 문제 안 나오겠죠. 근데 등비수열이냐라고 물어보면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왜? 우리가 책 보면요 공비에 제한은 없어요. 실수면 돼. 알겠지? 아니면 방금 같이 똑같은 숫자를 나열하는 건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공차가 0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굳이 나오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을 합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자, 요거 할 겁니다. 자, 부분합. 선생님 부분합 했었던 거 우리 기억나요? 어떤 게 기억나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에서 부분합 했던 거 기억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합이 뭐야? 똑같은 개수만큼 항을 더해서 나열해도 그것도 등차 수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내가 10개씩 더하고 10개씩 더하고 10개씩 더해도 그 3개의 숫자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요. 자, A1부터 A 뭐 10배 10개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그 다음 거는 11번째부터 20번째가 될 거고 세 번째는 21번째부터 30번째라고 하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고 여기에 감마가 있다라고 하면 얘도 알파에서 베타 넘어갈 때 베타에서 감마 넘어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똑같은 숫자만큼 곱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야. 이해됐니? 마치 무슨 수열처럼 등비수열처럼. 괜찮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에서 10번째로 넘어갈 때 공비가 몇 개만큼 차이나? 아래 10제곱만큼 차이 나죠. 그럼 얘도 아래 몇 제곱만큼? 10제곱만큼 차이 나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아래 10제곱이 10개 있으니까 100제곱 아니냐? 말도 안 돼요. 비율은 곱이잖아, 그치? 내가 여기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하게 되면 분배 법칙으로 다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차이를 확인하는 거니까 10개가 10개만큼 차이 나니까 100개였잖아요, 그치? 근데 등 비수열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공비가 몇 개 차이 나는지 그거 확인만 바로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래 10제곱만큼 차이 나는구나. 그럼 밑에도 뭐가 되는 거야? 아래 10제곱만큼 차이 나는구나. 물론 공비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열된 숫자 3개도 뭐가 된다? 등 비수열이 된다. 이게 부분합의 기본 상식이에요. 알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 응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면요. 자, 우리가 등 차수열 같은 거 할 때 뭐 S4라 실제로 문제 있었던 건데 S10이 이렇게 있다. 이거 우리가 등 차수열의 공식 써서 뭔가 하기도 했었지만 어떻게 됐었냐면 얘를 0이라고 만들어 놓고 얘를 어떻게 했냐면 5번째 합부터 10번째까지 항이 합이니까 결국은 7.5번째 항이 0이다. 이렇게도 활용했었죠. 맞습니까?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등비라는 건 결국은 비율이잖아요. 그치? 아니? 그래서 내가 예시로.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도움은 될 거야. 뭐냐면은 자, S3이라는 게 있고요. S6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 괜찮니? 그럼 얘를 나열하게 되면 봐봐. 자, 얘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다 쓸 거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그 다음 여섯 번째 항.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분수를 쪼개서 보면 얘는 값이 몇이야? 1이죠. 맞습니까?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또 분수를 쪼개서 보게 되면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랑 공비가 몇 개 차이나? 3개 차이 나죠. 많이? 얘는 뭐가 돼? R의 세제곱이죠. 결국은 이 녀석을 정리한 그 값은 1 플러스 R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요 값이 만약에 뭐 28이다 라고 했다 가정해보자. 그럼 1 이항한 다음에 공비 몇이라고 발휘할 수 있어? 3이라고 발휘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써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치? 근데 그 과정을 너네가 더 축소하고 싶다면 이런 비율의 관계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알겠죠? 내가 그래서 오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면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풀라고는 안 할게요. 알겠죠?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푼 것만으로도 난 감사할 테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좀 할 거냐? 그래. 여기 앉아, 여기. 잠깐 꺼져라. 진짜로. 윤성이 내 카톡 찍지 말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요. 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배웠던 거를 한 번에 조금 정리하려고 해. 알겠지? 자, 뭐냐면 일반항 AN과 자, SN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일반항 AN과 SN의 관계를 볼 건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뭘 설명했었냐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SN이라고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SN-1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봐봐. A1이라는 것과 S1이라는 거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일반항에다가 1을 대입한 거랑 수열의 합에다가 1 대입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한 가지만 더했다는 거니까. 준영이 괜찮니? 이게 원래 우리가 배워야 할 일반항과 수열의 합의 관계 두 가지 식입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쓴 식은 당연히 n이 몇일 때 성립하겠어? n이 1일 때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2 대입했을 때 이런 게 성립할까? 당연히 안 될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의문점을 조금 들 거야. 어차피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1부터 대입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거를 n이 1일 때랑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쪼개서 우리가 봐야 될까라는 걸 고민할 거야. 맞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등차 수열로 넘어갈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정의했죠?
2차식이라고 정의했고 뭐가 없다고 했죠? 상수항이 없다고 했잖아 실제로. 그치? 맞아? 근데 저번 시간에 안 푼 문제 중에 상수항이 존재하던 게 분명히 있었죠. 맞니? 그 둘의 차이점을 내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SN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SN은 제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 자, n제곱에 더하기 n에 뭐 플러스 1 이렇게 차이를 둘까요? 자, 그러면 너네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던 등차 수열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너네가 실제로 기억해야 될 등차 수열이야. 원래는 없어야 돼. 자, 근데 얘는 상수항이 생겼죠, 그쵸? 아니? 그럼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욕 써도 될까? 오케이. 자, 우리가 상수항이 존재하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범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니?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써볼게요. 이거 일반항 지워도 되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을 배웠을 때, 자, 등차 수열의 합이 만약에 an 제곱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2차식의 형태면 이거 제가 공식으로 바로 일반항 구하자라고 했죠. 맞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여기다 대입해서 다 지랄해야 돼. 알겠지? 자,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 어떻게 구했어? 자, 이거 넓어서 너무 좋네. 자, 2하고 an에다가 1차식에서 2차식에서 빼서 b-a다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이거 외워. 알겠지? 훨씬 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 각각 일반항 구해볼게.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2n 이렇게 돼요. 괜찮아?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an 하게 되면 뭐가 돼? 2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어머나? 분명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 근데 문제 일반항이 똑같다는 거야. 그치? 자, 숫자를 나열해볼게. 자, 얘 나열해봐. 1 대입하면 몇이야? 2, 4, 글씨 보여? 6, 8 이렇게 되죠. 맞니? 자, 얘도 일반항 나열해보자. 어떻게 돼? 2, 4, 6, 8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뭐야? 수열의 합에다가 1 대입하던 일반항에다 1 대입하면 같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치? 아니? 근데 내가 여기다가 1 대입했더니 몇이야? 얘랑 똑같이 2야. 이해되니?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했더니 몇이야? 얘는 3이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상수항이 있으면 첫 번째 항이 범신이라고 했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상수항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 얘가 1이든 2보다 크거나 작든 마음대로 그냥 계산하면 돼. 이해되니? 민영이 괜찮아? 근데 봐봐. 상수항이 있는 새끼는 뭘 조심해야 돼? 첫 번째 항이 2인지 3인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생각해봐. 원래 이 수열의 합의 결과가 요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얘는 그 수열의 합에서 몇만큼 더 커졌다는 거야? 1만큼 더 커졌다는 거지. 그치? 그게 몇 번째 항 때문에 커진 거냐면 첫 번째 항 때문에 커진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실제로 첫 번째 항이 2가 아니라 누구야? 3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혜연아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는 유일하게 첫 번째 항은 오히려 S1에다가 대입해야 되고 나머지 항부터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과 수열의 합의 관계를 1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쪼개서 보고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식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항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알게 됐죠. 그쵸? 이제 상수항 보자마자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SN이 이렇게 생겼어. 4n 제곱에 마이너스 8n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그래 4라고 가정해보자. 이거 보자마자 너네 무슨 생각 들어? 이 새끼는 첫 번째가 범신이다. 그치? 그럼 그 전에 일반항부터 구하자. 일반항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둘이 곱하니까 8n 1제곱에 마이너스 8을 빼기 4하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일반항이 될 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요? 자, 근데 얘는 n에다가 몇부터 대입해야 돼? 2부터 대입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왜? 뭐가 범신이니까? 첫 번째 항이 범신이니까. 이해되니?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야 돼? 오히려 수열의 합에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하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돼버려? 그냥 0이 돼버리죠. 맞니? 그럼 얘를 실제로 항을 나열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몇이 되는 거야? 4. 그 다음 세 번째 항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차 수열의 형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이해됐습니까? 뭐가 존재할 때? 상수항이 존재할 때. 이해되셨어요? 그럼 너네는 등차 수열의 합을 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무슨 항? 상수항이 될 거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그냥 바로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안 했었죠, 그렇죠? 자, 페이지 몇 쪽이냐면요.
자, 111쪽 보도록 할게요. 111쪽. 111쪽. 자, 그러면 111쪽 보면 당연히 56번 안 했었고요. 그 다음 몇 번 안 했죠? 58번도 안 했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노란색이네. 자, 56번 보게 되면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자, 수열의 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하고 n의 제곱에 마이너스 3n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 자, 보자마자 너네 무슨 생각해야 돼? 일단 첫 번째 항은 바보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AK가 27인 거 찾으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일반항부터 찾아보자. 자, 첫 번째 항부터 찾자. 첫 번째 항은 몇이야? S에다가 1 대입해야 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일반항 찾도록 할게. 자, 일반항 공식 쓰세요. 2 내려서 곱하니까 4n의 1제곱. 자, 1차식의 개수에서 2차식의 개수 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사실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다가 K를 대입했을 때 27이 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첫 번째 항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문제긴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페이크 쳐서 뭐 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해봐. 자, 우리가 찾을 건 사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갑자기 첫 번째 항하고 10번째 항 찾으라는 거야. 이거 구하래. 이런 게 몇 번에서? 한 3번에서 나와. 근데 이거 상수항 체크 못하고 그냥 10하고 1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첫 번째 하면 당연히 S에다 대입한 마이너스 1을 써야 되고, 자, 10은 여기다가 대입했던 35를 써가지고 계산해야겠죠. 그쵸? 맞아? 요거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하면 조심할 이유가 없긴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해됐습니까? 체크 주시고요. 자, 58번도 바로 볼게요. 58번. 자, 58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수열의 합이래.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건 수열의 합을 제가 SN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새끼는 N제곱에 더하기 KN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TN이라고 할게요. TN은 2N제곱에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거든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다섯 번째 항이 서로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도 사실은 상수항을 그렇게 고려 안 해도 돼. 근데 인지는 하자, 우리가 돼. 자, 그럼 첫 번째 거 수열의 일반항 찾자. 자, 그러면 이 n에다가 더하기 k에다가 1 빼야겠죠. 괜찮아? 다음이 괜찮아? 자, 그리고 두 번, 보라색도 있어. 자, bn 할게요. 어머, 보라색 이뻐. 자, 4n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다섯 번째 항이 똑같다고 하니까 여기다 5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첫 번째 항은 관련 없던 거지, 그치?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해봐. 자, 문제를 내가 내볼게. 픽 맞아요? 픽 맞아? 아니요. 맞아. 나 대졸이야. 대박. 나 처음 전공서 펼쳤을 때 놀랬어.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학점을 거하게 말아먹고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했어. 자, 볼게요. 이렇게 있어. 어떤 수열이 있다. 수열이 있는데 4n제곱 마이너스 7n 그리고 더하기 k가 있다고 해보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다음과 같은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k는 뭐가 돼야 돼? 제가 말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은 등차 수열의 합을 통해서 등차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수열이 되려면 k는 뭐가 돼야 되냐? 0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니?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꿀게. 상수. 봐봐. 2차식의 상수항이 0이라는 거는 항상 어디를 지나가?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에 0,0이 되겠죠. S에다가 0, 여기다가 0 대입해서 K가 0 돼도 되는 거잖아. 그치? 많이? 그래서 S0은 0이 된다. 이걸로 하나로 퉁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로 외우는 것보다 그 구조를 기억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이해되니? 근데 이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쓴 거예요. 괜찮을까요? 민영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일반항과 수열의 합의 관계에서 첫 번째 무슨 수열부터 먼저 진행한 거야? 등차 수열부터 진행한 거죠. 괜찮니? 자,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수열도 있어? 등비 수열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기 힘들어. 칠판 지우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자, 죄송해요. 열심히 영상 또 따라와. 알겠지? 자, 비둘기 수열은 봤지?
99999 봤지? 네, 지금쯤 봤을 거예요. 네. 아까 온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게 찜은 좋습니다. 자, 이번엔 뭐 할 거냐? 등비수열에 대해서 조금 파고들 건데,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 정리를 해볼게요. 자, SM 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냥 정리를 떠들게요. 쓰고 버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하게 되면요. R-1분의 A 곱하기 R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런 형태가 되죠. 맞습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가운데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개수랑 뒤에 있는 상수항의 값이 늘 어때? 똑같죠. 맞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구성하는 부호는 뭐가 돼야 돼? 빼기가 돼야겠죠? 요 형태를 만족해야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비수열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심플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요런 꼴이 돼야 돼. 요런 꼴의 형태가 돼야 등비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비수열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자, 어떤 SN이 있다고 해보자. 자, 어떤 SN이 있는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를까 올바르지 않을까?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비수열이 됩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공비 n제곱의 개수라고 했죠. 자, 지금 보이면 어떻게 돼? 좀 더 쓰면 1 곱하기 3의 n제곱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죠. 맞습니까? 잠시만요. 핸드폰 누가 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안 와요. 자,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뭐야? 공비 3을 기준으로 앞에 숫자 1과 뒤에 숫자 1이 같고 가운데 부호가 빼기 형태잖아요. 그치? 맞아? 그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녀석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볼게. 잠시만요. 네, 시작할게요. 자,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일반항을 찾는다고 했을 때, 자, 얘처럼 공식은 없어요. 알겠죠? 얘처럼 공식은 없는데 우리가 결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항이 필요하고 공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미 노란색으로 제가 뭐를 체크했어? 공비 체크했잖아요.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R은 3이 되는 거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항은 뭐랑 똑같아? 어차피 S1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몇이 돼버려? 2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이다. 자,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항 구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자, SN이 있다. 자, 2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작게 할까? 또 3이라고 할게요.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자, 얘는 올바른 등비수열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뭐가 바보야? 첫 번째 항이 바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뭐는 판단할 수 있어? 공비 자체는 판단할 수 있어. 괜찮니? 맞죠? 공비는 판단할 수 있어. 자,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항이 바보라는 거야.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원래 여기가 1이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어? 여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숫자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맞춰주면 돼.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야, 실제로. 이해되니? 자, 그러면 준영아, 일단 공비 몇이라고? 3이죠. 자, 첫 번째 항 구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몇이야, 얘들아?
4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일반한 거 하면 어떻게 돼? 자, A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3 곱하기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써야 돼? 실제로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대입한 건 아니잖아. 그치? 만약 여기다가 대입해야 첫 번째 항이니까 실제로 첫 번째 항은 뭐가 돼? 5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까지 우리가 한번 관계식을 알아봤고,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등비 수열은 올바르게 되려면 앞에 뒤에 숫자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거를 통으로 외우고 싶다.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S에다가 0 대입해서 0이 되면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비나 등차 수열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니?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얘가 상수항이 없어야 되니까 n에다가 0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얘들아, R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얘는 1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럼 A 빼기 A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0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그냥 끝나요. 알겠죠? 좀만 쉬었다 할게. 자, 빨리 들어와. 징징거리지 말고. 이거 오늘 쉬도 않고 3시간 수업한 줄 알았어. 너무 편하다. 수능 빨리 들어가. 그래서 중딩하면 돼요.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 아니, 자, 여기 뭐. 필기 몇 쪽 보내면은 자 116쪽 보도록 할게요. 116쪽. 자, 몇 번부터 볼 거냐면 8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1만원이 나와 있어요. 자, AN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n-2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추가로 뭐를 구하라고 돼 있냐? 자,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구하래요. 이게 우리 뭐라고 해? S9라고 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돼. 그치? 맞아?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첫 번째 항이 필요하죠. 그쵸? 맞아요? 자, 첫 번째 항 구하자. 자, 첫 번째 항은 저기다가 1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3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비야.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공비는 얘가 아니라 n의 개수까지 거듭제곱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공비는 몇인 거야? 27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몇이야?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몇 개야? 9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공비, 이거 27 쓸게요. 27 빼기 1분의 첫째 항 3에다가 가로 열고 27의 몇 제곱? 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3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분모는 당연히 몇이 되는 거야? 자, 26이 되는 거고, 자, 3의 세제곱의 9제곱이니까 27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3의 1제곱까지 곱하게 되면 3의 몇 제곱이야? 28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P값이 몇이야? 28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쵸? 나 진짜 공식에다 대입한 거야. 그쵸? 다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90번 하지 마시고요. 90번 하지 마시고요. 왜 로그가 들어갔거든? 그치? 자, 88번 잠깐 보자. 자, 88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공비가 양수다라고 하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 뭐라고 돼 있어요? 10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의 합이 뭐라고 돼 있어? 자, 이번에 48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너네 뭐 생각해야 돼? 봐봐.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로 내려갈 때 공비 몇 개만큼 차이나? 두 개만큼 차이 나죠. 그치? 그럼 이 R제곱이라는 게 결국 뭐가 돼? 4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준영아,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몇보다 커? 미안. 몇이야?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구해야 돼? 자,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항의 합이니까 아쉽게도 첫 번째 항을 구하긴 해야 돼. 그치? 자, 그럼 내가 첫 번째를 변형할게요. 자, A2는 AR. 자, 그 다음에 A3는 A하고 R의 제곱. 얘가 뭐가 돼요? 1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2a에다가 자 더하기 자 4a는 1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자 6a는 12가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항도 구했다. a는 몇이 되버려요? 2 이렇게 돼버리죠. 맞니? 자 근데 혜연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s 몇이야? S8이니까 우리 뭐 구했어? 공비 구했고 첫 번째 항 구했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판단할 수 있죠. 그쵸? 그럼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91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91번은 뭐야? 비둘기 수열의 변형이죠. 맞습니까? 비둘기 수열의 변형이죠. 자 999 자 이거 일반항이 뭐였어? 봐봐. 자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마지막에는 10의 n제곱에다가 1을 뺀 거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변형해서 뭘 찾아야 돼? 1, 1, 1, 1, 1, 1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 비둘기 수열을 몇 등분하면 돼? 9등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이 녀석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네. 몇 분의? 자 9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응.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나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9분의 1에 10에 n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얘를 몇 번째까지 넣고 싶대? 10번째까지 넣고 싶대? 자, S10을 넣어. 자, 그럼 봐봐. S10을 구할 건데 봐봐 얘들아.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얘는 그냥 무슨 항이야?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상수함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나열하게 되면 봐봐. 첫 번째 9분의 1로 묶었을 때 10의 1제곱부터 10의 10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은 1이라는 상수항이 몇 개 존재하겠어? 10개 존재하겠죠. 괜찮아요? 따라오셨어요? 왜냐면 이거 실제로 1부터 대입하게 되면 9분의 1의 10제곱, 9분의 1의 10의 제곱, 9분의 1의 10의 세제곱부터 9분의 1의 10의 10제곱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이거를 9분의 1로 묶게 되면 10의 1제곱부터 10의 10제곱까지 더한 걸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자, 근데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대입할 n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만 몇 개 존재할까? 10개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은채 괜찮아? 자, 그럼 요거 얘만 따로 어떻게 계산하면 돼?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얘는 등비가 몇이야? 10 빼기 1에 첫 번째 항도 10에다가 공비도 10인데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계산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92번부터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자, 92번 보도록 할게요. 해도 될까요? 자, 92번 보겠습니다. 자, 92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SN이 몇이라고 돼 있어? 자, 27이라고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SEN이 몇이라고 돼 있어? 자, 36이라고 돼 있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때 S3N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하자? 부분합으로 계산하자는 거야. 괜찮아? 부분합으로. 자, 그럼 첫 번째 한부터 몇 번째? n번째까지.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나는 교육 목적상 계속 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n 플러스 1번째에서 몇 번째까지? a의 2n번째까지. 자, 그럼 얘 어떻게 구해? 36에다가 27을 빼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2n 플러스 1번째에서 마지막에 몇 번째까지? 3n번째까지도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등비 수열을 똑같은 개수만큼 더한 것도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자, 몇 등분 됐어? 3등분 됐죠? 얘도 3등분 돼야겠죠? 얘가 얘 몇이야? 맞아. 딴짓하길래 물어본 거야.
너 나보다 수학 잘해? 너 나보다 대학 잘 갈 자신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이었다. 자, 여기 몇이야? 아까 내가 구분하 뭐라고 했죠? 똑같은 개수만큼 잘라서 더해도 얘도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몇이야 이영아? 3이 돼요. 되게 수줍게 얘기했죠. 그쵸? 자신있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S3N이라는 거는 준영아, 이거 3개를 다 더한 거죠. 그쵸? 그럼 몇이야? 39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4번도 잠깐 볼게요. 94번. 94번. 자, 94번 보면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 봐봐.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에 몇 번째 항까지. 자, 20번째 항까지 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얘가 20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따라하니? 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몇 번째만 남아있니? 홀수 번째만 남아있죠? 자, 홀수 번째만 따로 모아서 만든 수열의 합은 몇이라고 돼 있어, 조정아? 15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조금 더 봐줘. 자, 그러면 반대로 짝수 번째만 남아있을 때 합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겠죠? 몇이야? 5가 되겠죠? 왜냐면은 얘네들 더해서 다 전체가 되니까, 그치? 맞니? 자, 그럼 봐봐.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봐봐요.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갈 때 공비 몇 개 차이나? 얘도. 얘도. 그럼 얘랑 얘는 곱하기 R만큼 차이 나겠네? 공비 몇이야? 3분의 1이겠죠. 끝.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를 너네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수열의 공식을 써서 뭔가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한과 한 사이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생각하면 되게 좋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럼 95번도 봐봐. 이건 내가 안 풀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어렵긴 해요. 자, 지금 힌트 두 개 봐봐. 이거 두 개 보면 공비 몇 차이나? 공비 한 개 차이 나죠, 그쵸? 맞아? 그럼 공비가 몇이야? 3이죠. 맞지? 공비 3이죠? 끝났어. 벌써 3이야. 공비 3인 거야.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하면 봐봐. 나 이거 안 쓸 거야. 95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더하면 S 몇이야? 2K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을 더하면 S 2K지. 근데 그 값은 몇이겠어? 둘이 더하니까 364가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아까 공비 구했죠? 그치? 공비 구했죠? 첫 번째 항 몇이래? 첫 번째 항 몇이래? 1. 항의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2K. 값 알고 있죠? K 값 구할 수 있겠죠. 요렇게. 괜찮아? 물론 뭐 활용 못해도 내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96번. 자, 등비수열이 AN인데 그거를 역수했대. 역수해도 등비수열이야. 봐봐. 자, 3의 2의 n제곱이라고 해봐. 역수하게 되면 3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의 n제곱이 되잖아. 그치? 얘도 등비수열이죠. 그쵸? 쫄지 마요. 등비수열의 합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요건 너네가 고민해봐. 알겠죠? 역수해도 등비수열이다. 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빼세요. 98, 99, 100 빼세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유형 25번에 105, 106, 107, 108 빼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의 관계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문제 정도 하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몇 번 볼 거냐면요. 10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 보면요. 자, SN이 바로 이항할게. 5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5.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비수열이 되는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5 앞에 개수는 1이잖아요. 그치? 얘는 1이고 얘는 25니까 다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아래 n제곱만 있어야 돼. n제곱만. 알겠지? 그러면 은채야, 5의 제곱이 몇이야? 25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바꾸셔야겠죠. 그럼 진호아, 5 앞에 개수랑 상수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비수열이지, 그치? 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준영아, 공비 확인할 수 있죠? 공비 몇이야? 몇이야? 5가 되고. 자, 첫 번째 항 구하자. 첫 번째 항은 그냥 S에다가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준영아? 5의 세제곱 몇이야, 준영아? 120. 그럼 100이 되겠죠, 결국. 그치?
자,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PQ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혜연아 몇 번 할까? 얘들아 103번 잠깐 봐봐. 103번 잠깐 봐봐. 두 번째 줄 봐봐. SN은 내가 말한 거 잘 들어. SN은 30 곱하기 10의 n제곱 더하기 k. 이해됐어? 이거 중학교 때 지수 법칙으로 할 수 있는 거지. 30 곱하기 10의 n제곱 맞지? 그럼 k가 뭐가 돼야 돼? 10 아니야? 마이너스 30이지. 가운데 빼기잖아. 그치? 이거 조심하자. 근데 봐봐. 근데 이거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상관없이 그냥 빠르게 풀고 싶다. n에다가 몇 대입해? 0 대입해서 0 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둘 다 아는 걸 더 좋아해요. 알겠죠? 왜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식의 구성을 너네가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알겠지? 괜찮니?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4번. 거의 세 문제 푼 거다. 자 그러면 자 104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SN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에 n하고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얘도 우리 뭘 확인해야 돼? 첫 번째 항부터 올바른 등비수열인지 확인해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민서야, 마이너스 1제곱은 무슨 수라고 했죠? 역수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2분의 1에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 뭐 할 수 있니?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공비 이미 구했잖아요. 그치? 나머지 풀 수 있겠죠. 괜찮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뒤에 있는 원리 합계는 개념만 설명할게요. 잠깐 봐봐. 자, 학교 시험에 나와봤자 한 문제고 나와봤자 기본 문제 나올 겁니다. 알겠죠? 도래오를 꼭 한 문제씩 내고요. 행신이나 같은 학교는 이렇게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 합계가 뭐냐면 뭐 돈이죠, 당연히. 그치? 그건 저도 알아요. 진짜? 자, 원리 합계가 뭐냐면 봐봐. 원금의 이자의 합의 총계를 우리가 원리 합계라고 해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게 무슨 개소리냐? 자, 그럼 봐봐요. 자, 내가 1년 초에 돈을 저금했어. 10만 원 저금했다라고 해봐. 그러니까 매년 저금하겠죠, 우리가 보통. 그치? 자, 그러면 2년 초에도 저금할 거야. 이거 모르셔도 되고 안 해오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3년 초에도 저금하고 쭉쭉쭉쭉 저금하다가 자 9년 초에도 내가 저금할 거고 10년 초에도 저금했다라고 해보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저금한 10만 원은 비율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치? 맞니? 그럼 3년 초에는 아래 제곱만큼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아래 몇 제곱이 될까? 8제곱이 되고 아래 9제곱이 되겠죠. 만약 이건 뭐야? 내가 그냥 10만 원을 넣어놓고 10년이 지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우리는 2년 초에도 얼마 저금할 거야? 보통 저금을 일정한 금액만큼 하잖아. 그치? 그럼 또 10만 원 저금할 거야. 그냥 10만 원에 아래 몇가? 1제곱. 얘는 10만 원에 아래 몇 제곱이 돼? 7제곱. 얘는 10만 원에 아래 몇 제곱이 돼? 8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자, 근데 3년 초에도 저금할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10만 원에 아래 몇 제곱? 6제곱. 10만 원에 아래 몇 제곱? 7제곱 되겠지, 그치?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좀 더 봐. 좀 더 가다가 9년 초에도 내가 10만 원 저금할 거잖아. 그치? 그럼 10년 초가 되면 10 곱하기 R이죠, 그치? 근데 내가 10년 초에도 저금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이것들의 합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원리 합계라고 하겠다는 거야. 내가 10년 저금했을 때 생기는 내 모든 돈의 총 합을 원리 합계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죠? 첫 번째는 뭐야? 10. 공비 몇이야? 10. R. 빠르게 말하면 안 돼. 10 하고 R이야. 첫 장이 10, 공비는 R. 한 번에 말하지 말자. 10과 R이야. 알겠죠? 자, 근데 항이 몇 개야? 10개. 10개죠. 그쵸? 끝났죠. 이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너무 심플하게 설명했어. 사실은 이게 매년 초에 저금할 때랑 매년 말에 저금할 때랑 또 달라.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러니까 예시면 이거 안 풀 거야, 안 풀 거야. 봐봐. 집중해봐. 집중해봐. 자, 매년 초에 저금해서 여기까지 저금했잖아. 근데 내가 10년 말에 내가 만약에 돈을 꺼낸다고 해봐. 그럼 이것도 거치를 1년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자가 한번 더 붙어요. 뭐 이런 것들 해야 돼. 그건 뭐 나중에 하자. 알겠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숙제는 104번까지 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네, 바로 시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전 보드에서 클리닉 할게요.